안녕하세요, M입니다. 404 극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섬뜩하고 이상한 이야기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북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일이 처음 벌어진 건 내가 18살이 되던 겨울이었어. 우리 가족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지. 집 뒤로는 숲이 이어져 있었고 밤이 되면 차 소리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어. 나와 부모님, 4살 어린 남동생 노아까지 네 식구가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쯤 됐어.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고 거의 매일 저녁 8시쯤에 집에 돌아왔어. 작업문이 올라가고 시동이 꺼지고 무거운 작업화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이어졌지. 현관 앞에서는 열쇠를 3번 정도 달그락거렸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꼭 낮게 기침을 했어. 그날도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작업문이 열리고 시동이 꺼지고 작업화가 바닥을 끌었어. 열쇠가 3번 부딪힌 뒤 아버지의 기침 소리까지 들렸지. 나는 물을 마시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 엄마, 아빠 왔어? 내가 묻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 아직 안 왔는데? 차고도 비어 있었어. 차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지.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으로 올라갔는데 10분쯤 뒤 똑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어. 이번에는 정말 아버지가 들어왔어. 소리의 순서도 발걸음도 열쇠가 부딪히는 횟수도 조금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야.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시험 때문에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다음날 밤에는 어머니가 내 방 앞 복도에 생긴 검은 기름 얼룩을 닦고 있었어. 아버지 작업화에서 묻은 것 같다고 했지만 그날 아버지는 이미 신발을 벗은 뒤였고 바닥에는 다른 자국이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차고에서 들어오다가 기름 묻은 신발로 복도를 걷는 거야. 발자국은 정확히 전날 어머니가 닦았던 자리까지 이어졌지. 그때 처음으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얼룩이 먼저 생겼고 그 원인이 나중에 따라 들어온 거야. 며칠 뒤에는 남동생 노아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물을 엎질렀는데 노아가 짜증을 내며 말했지. 또 닦아야 하잖아. 어머니가 물었어. 또라니? 노아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쳐다봤어. 아까도 엄마가 똑같이 쏟았잖아. 아버지가 휴지 가져오고 형의 의자 뒤로 뺐잖아. 하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휴지를 가지러 갔고 나는 젖지 않게 의자를 뒤로 밀었어. 정말로 노아가 말한 그대로였지. 그날 밤 나는 노아에게 조용히 물었어. 너 혹시 이런 일 전에도 있었어? 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가끔 엄마가 말하기 전에 무슨 말 할지 알아. 아빠가 오기 전에 문 여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왜 그런 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 형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우리는 결국 부모님에게 전부 말했어. 처음에는 두 분 다 우리가 서로 겁을 주다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도 며칠 전 새벽에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고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바로 옆을 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다음날 아침 정말 똑같은 순서로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다는 거지. 아버지는 오래된 집에서 소리가 이상하게 울릴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아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 아빠, 우리 내일 모텔 가? 식탁이 조용해졌어. 아버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노아는 주방 선반을 가리켰어. 그 위에는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거든. 시내 외곽에 있는 모텔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다음 날로 찍혀 있었어.
방 하나, 성인 3명, 어린이 1명, 결제자는 아버지였지. 아버지는 영수증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 카드 내역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텔에 전화를 해도 예약 기록은 없다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도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밖에는 눈보라가 시작되고 있었고 도로가 통제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지. 모텔 영수증은 혹시 몰라 아버지가 지갑에 넣어두었어.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깨웠어. 아래층에서 누가 밥을 먹고 있어. 거실로 내려가 보니 식탁 위에 접시가 5개가 놓여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은 분명 4명이거든. 접시마다 음식이 조금씩 남아 있었고 의자도 5개가 빠져 있었지. 내 자리는 평소 우리가 앉는 자리였고 남은 한 자리는 식탁 끝에 놓여 있었어. 그 앞에는 아버지가 늘 사용하던 머그컵이 놓여 있는 거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컵을 치웠는데 그러자 노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왜 그래? 어머니가 안아주려고 하자 노아가 식탁 끝에 빈 의자를 보며 말했어. 저기 아빠가 앉아 있었어. 근데 이상했지. 아버지는 바로 우리 옆에 서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날 밤 거실에 모였어. 아무도 혼자 방에 올라가지 않았지. 새벽이 가까워지자 이상한 일들이 점점 빨라졌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30분 뒤 아버지가 밖을 확인하러 나가면서 정확히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 뒤에는 몇 분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접시가 떨어졌고 어머니는 조금 전 들었던 것과 똑같이 비명을 질렀어. 처음에는 몇 시간 뒤에 일이 먼저 왔어. 그 다음에는 몇 분, 나중에는 거의 동시에 겹치기 시작했지. 새벽 5시쯤 아버지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차를 준비하러 차고로 나갔어. 우리는 현관에서 외투를 입고 기다렸지. 잠시 뒤 작업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야. 차 시동 걸어놨어. 바로 나가자. 아버지는 평소 입던 작업용 외투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자동차 열쇠를, 다른 손에는 우리가 현관에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 마치 이미 밖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지. 우리는 급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차고 쪽에서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버지가 들어왔어. 두 사람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 얼굴도 목소리도 작업복에 묻은 얼룩까지도 똑같았지. 나중에 들어온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저게 뭐야?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던 먼저 들어온 아버지가 낮게 말했지. 보지마. 빨리 차에 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 노아는 어머니 뒤에서 숨어 울고 있었고 나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 먼저 들어온 아버지는 빨리 나가지 않는다면 집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나중에 들어온 아버지는 자신이 차고에서 차를 확인하고 지금 막 돌아온 거라고 했지. 그때 먼저 들어온 아버지가 지갑에서 모텔 영수증을 꺼냈어. 이거 기억하지? 우리가 오늘 가야 할 곳이야. 영수증 날짜는 그날이었어. 어머니는 그걸 보자 먼저 들어온 아버지 쪽으로 갔어. 나와 노아도 그곳을 따라갔지. 다른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먼저 들어온 아버지가 문을 막았어. 저건 아직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차에 탔어.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았고 어머니는 조수석, 나와 노아는 뒷좌석에 앉았지. 차가 눈길을 빠져나가는 동안 집 앞에 남은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향해 뛰어왔어. 차는 모텔로 향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그런데 10분쯤 달렸을 때 노아가 내 손을 잡는 거야. 형. 노아는 운전석을 보지 않은 채 속삭였어. 아빠, 냄새가 안 나.
아버지는 정비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옷에서 늘 기름과 금속 냄새가 났어.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지. 그런데 운전석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거야. 나는 백미러를 봤고 아버지도 나를 보고 있었어.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그 순간 뒤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빠르게 다가왔어. 우리 차 옆으로 경찰차 한 대가 붙었고 확성기에서 차를 세우라는 소리가 들렸어. 운전석의 아버지는 속도를 더 올리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쳤어. 당신 차 세워! 차 세우라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운전석 뒤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 핸들을 잡았어. 차가 미끄러지며 눈밭으로 빠졌고 나무를 들이받기 직전에 멈췄어.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렸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숲 쪽으로 달아났지. 경찰들이 뒤를 쫓았지만 눈 위에는 발자국이 없었어.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흔적이 끊겨 있었지.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 중에는 진짜 아버지도 있었어. 우리가 집에 두고 온 그 아버지였지. 아버지는 우리가 떠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눈길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따라온 거였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고 노아도 그제야 품에 안겼어. 우리는 그날 모텔에서 밤을 보냈어. 영수증에 적혀있던 바로 그 모텔이었지. 방 번호도 금액도 모두 같았어. 아버지가 결제하자 직원이 건넨 영수증은 전날 집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았어. 다음날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 우리는 필요한 물건만 챙겨 바로 떠날 생각이었지. 집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 식탁에는 접시 4개만 놓여 있었고 바닥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어. 마치 정말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았지. 아버지는 현관에 설치해둔 방범 카메라를 확인했어. 영상에는 우리가 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 어머니와 나, 노아가 차에 타고 있었어. 그런데 운전석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영상 속 우리 차에는 운전자가 없었어.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로 차고를 빠져나갔어. 그리고 우리가 떠난 직후 현관문이 열리는 거야. 집에 남겨져 있던 아버지가 뛰어나왔지. 아버지는 우리가 사라진 도로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 경찰에 신고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 잠시 뒤 아버지는 경찰차에 올라타 우리가 사라진 방향으로 떠났어.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라고. 집 안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걸어 나왔어. 그는 우리가 사라진 도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범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어. 화면을 올려다보며 웃더니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일 다시 올게. 우리는 그날 바로 집을 떠났어. 아버지는 집을 팔지도 못했고 다시 들어가지도 않았지. 몇 년 뒤 철거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 지금도 나는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소리를 먼저 들을 때가 있어.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그리고 열쇠가 3번 부딪히는 소리.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 확인하러 가지 않아.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먼저 들어오게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